안녕하세요. 저는 이승호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겪은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불륜 스캔들로 시작해서 살인 미수와 거대한 음모로 끝나는 믿기 어려운 실화입니다. 저는 35살의 평범한 회계사입니다. 아니, 평범했다고 해야겠네요. 지금은 더 이상 평범하지 않거든요. 결혼한 지 10년째인 아내 민지와 8살 딸 서연이와 함께 서울 강남구의 작은 아파트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석 달 전 제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날은 금요일이었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퇴근해서 아내에게 깜짝 선물을 사주려고 백화점에 들렀어요. 아내가 며칠 전부터 눈여겨보던 목걸이가 있었거든요. 집에 들어서는데 현관에 낯선 남자 구두가 놓여 있었습니다. 처음엔 아내 친구 남편이 왔나 싶었는데 거실에서 들리는 소리를 듣고 얼어붙었습니다. 여보, 남편이 언제 와? 걱정 마, 오늘은 야근이야. 밤늦게 올 거야.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천천히 방 쪽으로 걸어가는데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침실 문이 조금 열려 있었고 그 틈으로 본 광경은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제 아내가 모르는 남자와 함께 있었어요. 그 남자는 강준혁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아내가 다니는 요가 학원의 강사였어요. 30살의 잘생긴 남자였죠. 저보다 5살 어리고 키도 크고 몸매도 좋았습니다. 순간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이상하게 냉정해졌어요. 그냥 조용히 현관으로 돌아가서 구두를 벗고 거실에 앉아서 기다렸습니다. 30분쯤 지나니 그 남자가 나왔어요. 저를 보자마자 얼굴이 하얗게 질렸죠. 당신이 강준혁 씨군요. 저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아내도 뒤따라 나와서는 완전히 패닉 상태가 되었어요. 여보, 이건 오해야. 설명할게. 오해라고요? 제가 뭘 오해했나요? 그날 밤은 정말 지옥 같았습니다. 아내는 울면서 용서를 빌었고 강준혁은 도망가듯 집을 나갔어요. 딸아이는 다행히 할머니 댁에서 자고 있었죠. 아내는 강준혁과 6개월째 불륜 관계였다고 실토했습니다. 요가를 배우러 갔다가 시작된 일이라고 하더군요. 처음엔 단순한 호감이었는데 어느새 깊어져서 헤어나올 수 없게 되었다고 했어요. 왜? 내가 뭘 잘못했길래? 잘못한 건 없어. 그냥, 그냥 다른 사람이 좋아졌어. 그 말이 가장 아팠습니다. 잘못했으면 고칠 텐데 단순히 마음이 변했다는 건 어떻게 할 수 없는 일이니까요. 그 후 일주일 동안 저희는 이혼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딸아이 양육권, 재산 분할, 위자료 등등. 결혼할 때는 행복한 미래만 꿈꿨는데 이혼할 때는 이런 현실적인 문제들만 남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혼 합의서를 작성하던 중에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아내가 갑자기 태도를 바꾼 거예요. 다시 생각해봤는데 이혼은 안 할래. 뭐라고? 서연이를 위해서라도 다시 한번 기회를 줬으면 좋겠어. 처음엔 진심으로 뉘우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상담도 받고 부부 치료도 해보자고 했죠.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아내의 행동이 너무 부자연스러웠거든요. 며칠 후에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아내가 강준혁과 헤어진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만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둘이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것도요. 사실을 알게 된 건 순전히 우연이었습니다. 아내 휴대폰을 몰래 확인한 게 아니에요. 아내가 샤워하는 동안 휴대폰에 문자가 와서 화면이 켜졌는데 그때 강준혁의 메시지를 본 거예요. 보험금 확인했어. 2억 원이야. 계획대로 하자. 그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보험금이라니? 저에게 걸린 생명보험을 말하는 건가요? 그날 밤 아내가 잠든 후에 조용히 일어나서 서재로 갔어요. 보험 서류들을 다시 확인해 봤죠. 결혼 후에 아내 권유로 가입했던 생명보험이 있었는데 수익자가 아내로 되어 있었고 보험금이 정확히 2억 원이었습니다. 머리가 복잡했어요. 설마 아내가 저를 죽이려고 하는 건 아니겠죠? 그런 건 드라마에서나 나오는 일이잖아요. 하지만 그 후 며칠 동안 아내의 행동을 유심히 관찰해 보니 정말로 수상한 점들이 많았어요.
첫째, 갑자기 제게 너무 잘해주기 시작했어요. 좋아하는 음식도 해주고, 마사지도 해주고, 평소에 하지 않던 행동들을 했죠. 둘째, 제가 어디 가는지 계속 확인했어요. 오늘 몇 시에 와? 어디서 만나? 누구랑 있어? 그 같은 질문들을 계속했죠. 셋째, 이상하게 제 스케줄에 관심이 많았어요. 특히 혼자 있는 시간이 언제인지를 자꾸 물어봤어요. 결정적인 건 일주일 후에 일어났습니다. 아내가 갑자기 등산을 가자고 하더라고요. 결혼 10년 동안 한 번도 등산 얘기를 안 하던 사람이요. 여보, 이번 주말에 설악산 가지 않을래? 둘이서. 설악산? 갑자기 왜? 요즘 스트레스도 많고 신선한 공기도 마시고 싶어서. 그 순간 확신이 들었어요. 뭔가 계획하고 있구나. 하지만 저도 바보가 아니었습니다. 20년 동안 회계사로 일하면서 각종 사기 사건들을 많이 봤거든요. 보험 사기 수법도 어느 정도 알고 있었죠. 그래서 반대로 계획을 세웠어요. 아내의 계획을 역이용하는 거였죠. 먼저 모든 증거를 수집했습니다. 아내와 강준혁의 통화 내용을 녹음하고 문자 메시지를 캡처하고 둘이 만나는 장소를 확인했어요. 사설 탐정까지 고용해서 둘의 동선을 파악했죠. 그리고 설악산 등산 계획에 동의했어요. 대신 몇 가지 안전장치를 마련했죠. 등산 당일 저희는 새벽 5시에 출발했어요. 차는 아내가 운전했는데 평소보다 훨씬 조심스럽게 운전하더라고요. 사고가 나면 자기도 위험하니까 그랬나 봐요. 설악산 대청봉 코스로 올라갔습니다. 사람이 별로 없는 험한 구간이었어요. 올라가면서 아내가 계속 뒤처지더라고요. 그러더니 갑자기 이런 말을 했어요. 여보, 저기 경치 좋은 곳이 있어. 사진 찍어줄게. 바위 절벽 근처였어요. 아래는 깊은 계곡이었죠. 그때 아내 눈빛이 변하는 걸 봤어요. 차가우면서도 결의에 찬 눈빛이었죠. 여보, 더 끝으로 가봐. 배경이 더 좋을 것 같아. 저는 시키는 대로 했어요. 절벽 끝으로 가서 뒤를 돌아봤죠. 그런데 아내가 큰 돌을 들고 있더라고요. 민지야, 뭐 하는 거야? 미안해, 여보. 정말 미안해. 그리고 돌을 들고 제게 달려들었어요. 그 순간 저는 몸을 옆으로 피했고 아내는 균형을 잃고 절벽으로 굴러떨어질 뻔했어요. 다행히 제가 재빨리 붙잡아서 끌어올렸죠. 왜 그래? 왜 날 죽이려고 해? 아내는 그제서야 정신을 차리고 울음을 터뜨렸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준혁이가, 준혁이가 시켰어. 안 그러면 우리 가족 사진을 인터넷에 올리겠다고 협박했어. 가족 사진? 서연이랑 찍은 사진들. 그 사람이 몰래 찍었나 봐. 그제서야 전체 그림이 보였어요. 강준혁은 단순한 불륜남이 아니었던 거예요. 처음부터 아내를 이용해서 보험금을 노렸던 사기꾼이었던 거죠. 하산 후에 바로 경찰서에 신고했어요. 그리고 그동안 수집했던 모든 증거를 제출했죠. 녹음 파일, 문자 메시지, 사진, 영상 등등. 수사 결과 강준혁은 이런 수법으로 3명의 여성을 이용해서 보험 사기를 시도했던 전과자였어요. 그중 한 명은 실제로 남편이 의문사했고 강준혁이 2억 5천만 원의 보험금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재판에서 강준혁은 살인교사죄와 보험사기 미수죄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어요. 아내는 살인미수죄로 집행유예 3년을 받았고요.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었어요.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더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거든요. 강준혁의 휴대폰을 분석한 결과 그가 속해 있던 조직범죄단체가 있다는 게 확인되었어요. 보험금 사기만 하는 게 아니라 각종 금융사기와 협박, 심지어 살인까지 저지르는 조직이었죠. 그 조직의 우두머리는 놀랍게도 제가 다니던 회계법인의 고문 변호사였어요. 김대한이라는 사람이었는데 평소에 굉장히 신사적이고 점잖은 분으로 알려져 있었거든요. 이 변호사가 회계법인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빼내서 범죄에 이용했던 거예요. 저도 그렇게 타깃이 된 거였고요. 더 놀라운 건 제 직장 상사인 부장님도 연루되어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박성민 부장님은 김 변호사와 공모해서 고객들의 재산 상황을 조사해서 알려주는 역할을 했던 거예요. 그 대가로 상당한 돈을 받았고요. 결국 이 사건으로 인해
거대한 범죄 조직이 일망타진되었어요. 김 변호사는 주범으로 징역 20년, 박 부장은 공범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았죠. 언론에서도 큰 관심을 보였어요. 회계법인을 이용한 보험금 살인 조직이라는 제목으로 연일 보도되었죠. 저는 피해자인 동시에 사건을 해결한 핵심 증인이 되었어요. 사건이 마무리된 후에 아내와 진지하게 이야기했어요. 물론 배신감과 상처는 컸지만 아내도 어떤 면에서는 피해자였거든요. 강준혁의 협박과 조작에 넘어간 거였으니까요. 정말 미안해, 승호야. 내가 너무 바보같이 당했어. 나도 미안해. 너에게 더 관심을 가졌어야 했는데. 저희는 다시 시작하기로 했어요. 상처는 크지만 10년간 함께 산 시간과 딸아이를 위해서라도 노력해보기로 한 거죠. 물론 쉽지 않았어요. 서로에 대한 믿음이 깨진 상태에서 관계를 회복하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거든요. 부부 상담도 받고 가족 치료도 받으면서 차근차근 관계를 회복해 나갔어요. 강준혁은 감옥에서 제게 편지를 보내왔어요. 이승호 씨,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욕심에 눈이 멀어서 돌이킬 수 없는 일을 저질렀습니다. 평생 반성하며 살겠습니다. 편지를 받고도 화가 났지만 한편으로는 후련했어요. 적어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는 한 거니까요. 사건 이후에 저는 새로운 회계법인으로 이직했어요. 이전 직장은 너무 많은 안 좋은 기억들이 있었거든요. 새 직장에서는 더욱 열심히 일했고 동료들의 신뢰도 얻을 수 있었어요. 무엇보다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값진지, 가족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행복인지 알게 되었죠. 딸 서연이는 처음에 부모님이 왜 자꾸 싸우는지 이해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저희가 다시 화목해진 모습을 보고 많이 좋아해요. 아빠, 요즘 엄마랑 많이 웃으시네요. 그래, 서연아. 앞으로도 계속 행복하게 살 거야. 사건이 일어난 지 이제 1년이 넘었어요. 그동안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결국 모든 것이 잘 해결되었어요. 범죄자들은 처벌받았고 저희 가족은 다시 하나가 되었죠. 물론 완전히 예전으로 돌아간 건 아니에요. 아내에 대한 믿음을 회복하는 데는 아직도 시간이 필요하고 때로는 그때의 기억이 떠올라서 힘들기도 해요. 하지만 그런 순간들도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오히려 이 사건을 통해서 저희 부부는 더 성숙해졌다고 생각해요. 서로에 대해 더 솔직하게 얘기하고 문제가 있을 때 숨기지 않고 함께 해결하려고 노력하죠. 가장 큰 변화는 소통이에요. 예전에는 각자 바빠서 제대로 대화할 시간이 없었는데 이제는 매일 저녁 딸아이가 잠든 후에 둘이서 차를 마시며 하루 있었던 일들을 나눠요. 오늘은 어땠어? 별일 없었어. 너는? 나도. 그냥 평범한 하루였어. 이런 평범한 대화가 이제는 정말 소중해요. 평범하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이제야 알겠거든요. 주변 사람들은 저를 영웅이라고 하기도 해요. 범죄 조직을 혼자 힘으로 무너뜨렸다고 하면서요. 하지만 저는 그냥 살고 싶었을 뿐이에요. 제 가족을 지키고 싶었을 뿐이고요. 사실 처음에는 복수를 생각하기도 했어요. 아내와 강준혁을 그리고 저를 이용하려고 했던 모든 사람들을 용서할 수 없었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분노보다는 안도감이 더 커졌어요. 그들이 처벌받은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저희 가족이 안전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피해자들이 생기지 않게 되었다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요즘 아내는 새로운 취미를 시작했어요. 도자기 만들기예요. 요가 대신에 선택한 건데 이번에는 정말 건전한 취미인 것 같아요. 같이 다니는 사람들도 모두 아주머니들이고요. 저도 새로운 취미를 시작했어요. 등산이에요. 그 사건 이후에 산에 대한 안 좋은 기억이 있었는데 오히려 그것을 극복하고 싶었거든요. 지금은 매주 주말마다 가족과 함께 가까운 산을 오르고 있어요. 아빠, 저 산도 올라가 볼까요? 딸아이가 가리키는 산을 보니 꽤 높더라고요. 서연이가 더 크면 같이 가자. 약속해요. 이런 평범한 약속들이 이제는 정말 소중해요. 회사에서도 인정받고 있어요. 이번 사건으로 인해 회계사로서 윤리의식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깨달았거든요.
그래서 더욱 정직하고 성실하게 일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후배들에게도 이 이야기를 들려주곤 해요. 물론 자세한 내용은 빼고 교훈적인 부분만요. 선배, 정말 영화 같은 일이네요. 영화보다 더 영화 같았어. 하지만 현실에서는 주인공이 항상 이기는 게 아니야. 운이 좋았을 뿐이지. 정말 운이 좋았다고 생각해요. 만약 그날 아내의 계획이 성공했다면 지금 이렇게 여러분께 이야기를 들려드릴 수도 없었겠죠. 가끔 그때를 떠올리면 아직도 소름이 돋아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배신당한다는 것이 이렇게 아픈 일인지 몰랐거든요. 하지만 그 아픔을 통해서 더 큰 사랑을 알게 된 것 같기도 해요. 지금 아내를 보면 예전과는 다른 감정이 들어요. 물론 완전히 예전처럼 믿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 사람과 함께 앞으로도 살아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보, 고마워. 뭐가? 그냥 다시 시작할 기회를 줘서. 아내도 많이 변했어요. 예전보다 더 솔직해졌고 저에게 더 많은 관심을 보여줘요. 죄책감 때문일 수도 있지만 진심인 것 같기도 하고요. 가장 기쁜 건 딸아이가 밝아진 거예요. 아이들은 정말 예민해서 부모의 감정 변화를 바로 알아차리거든요. 저희가 다시 화목해지니까 서연이도 훨씬 밝아졌어요. 아빠, 우리 가족이 제일 좋아요.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정말 행복해요. 모든 고생이 다 보상받는 기분이에요. 강준혁은 감옥에서 모범수로 지내고 있다고 해요. 교도관을 통해서 들은 소식인데 정말 반성하고 있는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용서할 마음은 아직 없지만 그래도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김대한 변호사와 박성민 부장은 항소했지만 모두 기각되었어요. 결국 확정 판결을 받고 복역 중이에요. 특히 김 변호사는 변호사 자격도 박탈당했죠.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이 사건 이후에 정부에서도 보험금 관련 법규를 더 강화했다고 해요. 보험금 수익자가 피보험자를 해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한 장치들이 많이 만들어졌죠. 제 사건이 그런 변화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다면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요즘은 다른 피해자들을 돕는 일에도 관심이 생겼어요. 보이스피싱이나 보험 사기 예방 캠페인에 참여하기도 하고 경찰서에서 하는 범죄 예방 교육에 강사로 나가기도 해요. 여러분,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도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으면 확인해 보세요. 저처럼 늦기 전에 말이에요. 제 경험담을 들은 사람들은 모두 놀라워해요. 그리고 자신들도 조심하겠다고 다짐하죠. 특히 중년 남성분들이 많이 공감해 주시는 것 같아요. 비슷한 상황에 처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인 것 같아요. 정말 대단하세요. 저였다면 그렇게 침착하게 대처할 수 있었을까요? 저도 처음엔 많이 당황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진실을 밝히려고 노력한 게 좋은 결과를 낳은 것 같아요. 가끔 후회되는 순간도 있어요. 그냥 조용히 이혼하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하지만 그랬다면 강준혁과 그 조직은 계속해서 다른 피해자들을 만들어냈을 거예요. 그런 면에서는 정말 잘했다고 생각해요. 이 사건을 통해서 제가 얻은 가장 큰 교훈은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는 것이에요. 아무리 교묘하게 숨기려고 해도 언젠가는 드러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가족의 소중함도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값진 건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알게 되었죠. 요즘 아내와 저는 매주 데이트를 해요. 결혼 전처럼 영화도 보고 맛있는 음식도 먹고 산책도 하면서 시간을 보내죠. 딸아이는 할머니께 맡기고요. 마치 신혼시절 같네. 그러게. 이런 기분 오랜만이야. 정말 신혼시절로 돌아간 것 같은 느낌이에요. 오히려 예전보다 더 서로를 소중히 여기게 된 것 같아요. 딸 서연이도 이제 10살이 되었어요. 부모님이 겪었던 일에 대해서는 아직 자세히 모르지만 언젠가는 알게 될 거예요. 그때 부끄럽지 않은 아버지가 되어야겠다는 생각을 항상 하고 있어요. 아빠는 정말 용감한 사람이에요. 어느 날 서연이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아마 할머니께서 들려준 이야기 때문인 것 같아요. 서연이도 용감한 사람이 되렴. 네. 아빠처럼 나쁜 사람들을 물리치는 사람이 될 거예요. 이런 대화를 나눌 때마다 가슴이 벅차오르면서도
한편으로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껴요. 사건 이후에 저희 가족은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주말마다 나들이를 가고 평일에도 가능한 한 일찍 퇴근해서 가족과 시간을 보내려고 해요. 특히 아내와는 소통을 더 많이 하려고 노력해요. 서로의 감정이나 생각을 숨기지 않고 솔직하게 표현하죠. 그래야 또 다른 문제가 생기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요즘 기분이 어때? 많이 좋아졌어. 너는? 나도. 우리 정말 잘하고 있는 것 같아. 이런 간단한 대화도 예전에는 하지 않았었는데 지금은 매일 나누고 있어요. 매일 아침 일어나서 가족들의 얼굴을 보면 정말 감사한 마음이 들어요. 평범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다는 것,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행복인지 매일 느끼고 있어요.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당신도. 이런 평범한 인사도 이제는 정말 의미가 있어요. 앞으로도 많은 일들이 있을 거예요.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겠죠. 하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아요. 어떤 일이 생겨도 가족이 함께라면 이겨낼 수 있다고 믿거든요. 그리고 제가 겪은 이 일이 다른 분들에게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해결책이 있다는 것을, 진실은 언젠가 밝혀진다는 것을 많은 분들이 알아주셨으면 해요.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 경험이 여러분의 인생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분들이 행복하고 안전한 삶을 사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사연이 공감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